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부울경 보도 특집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배윤호입니다. 내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제 선거일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선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또 공약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울산, MBC 경남이 함께 지역방송 최초로 여야 대선 후보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로부터 구체적인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고요. 부산, 울산, 경남의 새로운 도약과 또 발전, 미래 발전 전략을 함께 도모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과 울산, MBC 경남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방송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좀 더 관심 갖고 메가시티의 성공은 세계의 그 방역 자치단체 간의 1시간 생활권의 촘촘한 그 교통망 구축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부산과 울산, 경남 MBC가 지역방송 최초로 여야 대선 후보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울산 의료원 설립, 대우조선 매각 등 지역 핵심 현안들을 대선 후보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네, 부울경 보도특집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를 함께할 대선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까지 네. 시간도 내주시고 또 공간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여튼 일정 선거이 됐는데요. 정말 그렇죠. 환영하고 예. 제가 말씀드릴 것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경선 당시에 이제 부울경을 다 한번 들러서 또 제가 지역 정책과 관련된 말씀도 드렸고 이번에 제가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제 부울경 지역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가가 과연 우리 지방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집행해야 될지 또 어떤 게 부족했는지 많이 듣게 됐고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그중에서도 제발 우리도 함께 살자 이런 말씀 정말로 가슴 아프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은 과거에는 그냥 배려의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 정책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 공약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당선이 돼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이거를 좀 현실로 좀 끌어내서 실제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선 후보들이 지역에 가시면 네. 난 이 지역의 아들이다, 사위다, 조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동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하고는 어떻게 이재명 후보께서 인연이 있으십니까? 글쎄 인연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경북 출신이어서 이제 경북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이라 또 앞으로 결국 거기에 묻힐 사람이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부울경은 아무래도 예. 제가 일단 부산은 정말로 여행 가고 싶은 곳이었고 예. 울산은 우리 외가 친척들이 좀 있어서 자주 갔던 곳이기도 하고 경남은 정말로 연고를 찾아보니까 특별히 없어서요. 제가 벚꽃 구경을 열심히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제가 그 남해안 일대 이제 충무나 이런 곳에 이제 워낙 관심도 많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서 그런 점은 있지만 특별히 연고라고 내세울 만한 건 없네요. 예. 연고가 없으시면 이제 그 좋은 결과 내시고 또 연고를 만들어 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같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좀 성장과 기회를 함께 좀 누리는 공평한 나라, 균형 발전하는 나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메타버스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첫 번째 지역이 이제 울산, 부산, 경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메타버스 울산, 부산, 경남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뭐 청년과의 대화도 하셨을 것 네. 같고 주로 어떤 점을 들으셨고 또 느끼셨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부울경 지역을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메타버스 지역으로 정한 건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대구 지역은 이제 후보가 된다면 제일 먼저 갔던 지역이고 또 이 영남이 사실 우리 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더군다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 바로미터라고 할까? 경남 지역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정치 지형이 있기 때문에 나름 영남 지역에서도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첫 번째로 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드리고 또 저희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제 예우해야 될 지역이어서 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로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방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감이 정말로 매우 크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감각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더라. 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 친구들 제발 서울로 안 떠나게 좀 해달라. 너무 외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언젠가는 자기도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되는 상황이 두렵다 이런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청년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불안함, 네. 뒤처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또 그러면서 이제 매체에서는 항상 뭐 지방 소멸이니 네. 부울경 위기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생각 또 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맞습니다. 네.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잘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요즘은 이제 동남이 왜 그럼 서쪽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자고 예,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바꿔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경기도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우리 그렇죠. 경기도를 관할하는 지사여서 경기도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 1,000만 명이 사는 그 남서부 지역. 여기는 정말 이제 고도로 발전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350만 명 정도가 사는 이제 북동부 지역. 여기는 이제 군사 규제 또 상수원 규제 때문에 실제로 개발도 더디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매우 저발전 상태고 소외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제 부울경 이 지역은 한때 울산 같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 도시였죠. 그렇죠. 산업 도시였고 부산은 서울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도시였던 거 아닙니까? 물론 경남은 조선 산업, 기계 산업 등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핵심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 요즘은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서 야, 이거 진짜 도시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소위 소멸의 위협을 겪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1년에 인구가 18만 명씩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족으로 엄청나게 고통들을 겪고 있어요. 인구 늘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공연히 집값 오르고 학교가 없어가지고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공부하고 이럽니다. 이게 무슨 해방 직구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 상태로 계속 수도권 일극주의로 가면 결국 지방은 없어져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해서 폭발해서 없어지고 이런 양쪽의 위험을 동시에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분권화해야 된다. 또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얘기에 답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또는 뭐 다른 지역들은 이제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도시 주변을 몇 개 도시를 이제 메트로폴리탄 형태로 엮어서 경제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이제 정보통신도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이제 하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광역화가 전 세계적인 도시들의 추세인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부울경을 중심으로 예. 처음에는 동남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초광역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자. 수도권의 버금가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가 시작됐고 저는 그 정책들 추진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머리를 한번 맞은 느낌? 정말 새로운 길을 실현 가능한 길을 찾아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이게 사실 최초 좀 이렇게 기획하신 분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일은 생겼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일극 체제, 수도권 일극 체제,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종속되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다극 체제로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결국 부울경 지역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저절로 놔두면 가능해지는 상태가 아니고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주요 과제다. 그게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하고 또 같은 나라 같은 국민으로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회를 누리게 하는 뭐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냥 잘 되게 방치하고 그냥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게 원래 국가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 네. 예.